안녕하세요. 출근중 전민정 기자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요즘도 어렵죠?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가 4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거의 1년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제때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중에서는 우현경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님 모시고 청년 취업 지원금의 모든 거 해줍니다. 청년 취업 좀 아직 어려운데 지난해 이제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 하는 청년들이 코로나 때 이후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들을 고용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정부 지원 정책도 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요새 쉬었음 청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회적인 우려도 좀 크고 또 이제 청년들이 졸업 후에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이제 거의 1년 가까이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처음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겪는 어려움을 좀 줄여줄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올해 청년정책의 포커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정책 대상이 이번 2월 졸업하시는 졸업생분들입니다. 그래서 연 한 50만 명 정도로 보통 대학 졸업생을 추산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올해 하는 것들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취업했는지 전부 연락해서 컨택해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도 취업이 잘 안 된다 하면 일경험이나 직업훈련이나 국민취업지원 제도로까지 이제 연결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주된 정책 방향입니다. 유럽에서도 유스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청년 보장제라고도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졸업이나 훈련을 끝내고 4개월 내에 이 청년들에게 무조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럽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한 게 그 청년 니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이제 2010년대에 이 프로그램을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니트로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먼저 조기 개입을 하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1, 2월 중에 지금 전국에 있는 120개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25만 명의 그 졸업 예정자들에게 전부 1대1로 전화나 문자나 이렇게 컨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업 지원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조사한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취업 지원을 해드리는데 가장 원하시는 게 이제 이력서 그 첨삭이나 모의 면접, 그 다음에 뭐 AI 면접 미리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선배들 중에 취업한 사람들 만나서 멘토링 받기 이런 것들을 가장 원하셔서 그런 것들을 3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도 취업이 좀 어렵다, 나는 좀 이력서에 쓸 것들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일경험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로 더 이제 연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제 정부와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저희의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뭐 일자리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도 청년들이 또 원하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 구하기 어려운 빈 일자리 업종에 청년들이 안착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지원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올해 그 뭐 지원 제도의 혜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소개시켜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또 동시에 지방에 있는 기업들에서는 청년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근로 여건도 굉장히 좋고 또 청년들이 충분히 가서 경험을 할 만한 일자리임에도 청년 자체가 지방에 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가 이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인데 이게 이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취업애로 청년을 원래 채용해야 줍니다. 이 취업애로 청년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고졸 청년 뭐 이런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바뀌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빈일자리 업종,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라던가 이러한 업종들에서는 청년을 채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기업에게는 720만 원, 청년에게는 480만 원을 줍니다. 이전에는 그 청년을 요건을 따져서 이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누구든 다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죠, 기업. 네네네. 그 다음에 청년에게도 근속 지원금이 가기 때문에 이 청년이 18개월 차, 24개월 차에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청년들도 이 기업에 갈 굉장히 큰 유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올해 가장 크게 이제 변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청년들이 그것만 받고 또 그만두고 뭐 나는 또 대기업 가고 싶다, 뭐 서울로 가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근속지원금이 18개월 차, 24개월 차에 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장기로 근속했을 때 맞습니다. 최소 2년은 일단 이 기업에서 근속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기업이 마음에 들면 이 청년들도 거기에서 더 경력을 발전시켜 나갈 유인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직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최소한 2년은 이 기업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청년들이 좀 중소기업에 가는 걸 꺼린 지가 좀 오래됐는데,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뭐 근로 환경이 좋다든지 아니면 워라밸이 좋다든지 요새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되게 혁신적인 기업 문화가 있다든지 이런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회사가 성장성을 가지고 기술력이 좋아서 강소기업으로 분류가 된다든지 이런 좋은 기업들을 사실 둘러보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에 또 청년들이 가서 일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런 그 강소기업이나 뭐 좋은 문화를 가진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도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이제 연 500개의 그런 우수기업을 뽑아서 이 기업들을 홍보하고 좀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 지원하는 내용은 뭐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 우대, 그 다음에 정부가 뽑는 각종 그 선정에서 우대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일학습병행 기업, 뭐 그 다음에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우대,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선정 우대, 이런 각종 우대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해드리려고 올해 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을 저희 고용센터에서 좀 밀착 관리를 해서 청년 친화 강소 기업들은 언제든지 청년 구인 수요가 생기면 저희가 갖고 있는 청년 구직자 풀들 중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먼저 매칭을 해드리고 이제 사후 관리도 계속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 기업들에게 그런 구인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 모집 공고를 내는데 기업에서 잘 보고 계시다가 이것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려는데 본인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아니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그래서 뭐 인턴십 경험을 쌓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청년들의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요새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뭐 예를 들어 채용 공고를 100개를 열면 100개 다 경력직만 뽑는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경험입니다. 미래내일 일경험이 저희 풀네임인데 이제 올해는 한 10,000명을 늘려서 5.8만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내일 일경험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인턴 같은 경우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단기로 기업에 탐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경험에 참여하시면 기업 현직자들과 함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어떤 직무에 대한 전문성도 쌓으면서 또 현장 경험도 하고 자기 스토리도 개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 3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인재를 입도 선매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청년을 좀 만나기 어려운 기업들이 청년의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상품 기획이라던가 아니면 SNS 홍보를 기획한다던가, 전에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는 상품 그 패키지를 아예 전체 개발하는 것들을 뭐 디자인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청년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일경험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도 굉장히 제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도 청년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경쟁률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경험 경쟁률만 막 60대 1이 될 정도로 굉장히 청년들의 호응이 이제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취업에 좀 어려움이 큰 청년들을 위주로 먼저 일경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일경험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그 취업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렇게 이력서에 경험 한 줄 넣고, 이게 요새는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내가 어떤 한 회사에서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직무 훈련을 했는데 그 회사에 다시 취업하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나요? 네, 상당히 있습니다. 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참여자의 한 60%를 그냥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꼭 취업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은 내가 이 직무가 맞는지 알아볼
볼 수 있는 그럼요. 이게 테스트베드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뭐 회사, 원하는 업무 아니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약간 눈높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청년들의 취업 트렌드를 알아야지 기업 입장에서도 인사 관리가 훨씬 수월할 텐데 과장님이 직접 이렇게 청년 만나보시면 청년들은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고 어떤 직무를 더 원하느냐 뭐 그런 좀 트렌드를 읽으신 게 있으신지.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네. 청년들이 굉장히 실속파이고 자신의 그런 직무와 자신의 정체성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자신만의 점입니다. 스토리를 갖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볼 수 있는 가장 큰 네. 변화는 한 1, 2주 전에 사람인에서 했던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의 규모는 상관없다가 절반이 넘었고 원래는 뭐 우리가 대기업만 선호한다고 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네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저희 부에서도 작년에 이제 청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청년의 87%가 임금 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기업 규모보다는 임금이나 복지, 임금 복지보다는 또 워라밸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일이 나랑 잘 맞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그리고 또 일하면서 자기가 유연근무를 쓸 수 있는가,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두 번째로 또 크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직무가 좀 명확한 기업,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런 기업에서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서 채용 공고에서도 직무를 좀 명확히 하고 채용 공고에서 낸 그 직무에서 이 청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아마 그 청년이 근속할 확률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당연히 모두들 아시겠지만 유연근무라던가 워라밸 같은 경우에도 그 청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할 때 청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 청년 입장에서 보면은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직무 관련 훈련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뭐 이런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재직자도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5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거를 활용해서 재직자들이 외부의 훈련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근로자들이 그 성장과 역량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올해 하고 있는 것들은 초기 직장 적응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기업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기업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사 담당자 분들도 청년들이 처음에 전화 받는 법, 사람들과 서로 메일이나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는 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은 한 명 뽑는데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채용 비용을 쓰는데 이걸 날리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청년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청년들이 초기에 직장에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이미 한 3에서 6개월 정도 초기에 직장 적응 기간을 두고 온보딩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이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습득하고 회사 안에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랑 같이 올해 한 3,300명에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현업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직장 적응 교육에 보내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갔다 오면 청년들도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고 회사가 자신을 굉장히 위해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취업 시장이 어려운 게 기업들이 경력직을 너무 선호하고 이제 수시 채용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신입 사원들이 들어가기 힘든데, 그런 채용 트렌드 속에서도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취업을 해야 하는데 좀 기업들에는 이런 점은 좀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 뛰어나고 취업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또 직무에 특화해서 각종 경험들을 쌓은 이러한 아주 뛰어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이제 경력직 채용 트렌드에서 기회를 못 잡아서 그런데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처음 노동시장에 이제 들어오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고 이 청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 또 이 사람들을 키울 때 기업의 미래에
청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니까 이 청년들에게 많이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청년들도 자신감을 잃어 구직을 포기하기 쉬운데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구직 의욕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 혜택을 통해 꼭 취업에 성공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